안녕하세요, 포벨브입니다. 클래식 바이크라 하면 대표적으로 아메리칸의 할리데이비슨이나 트라이엄프 등의 브랜드를 떠오르시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클래식 스쿠터계의 독보적인 브랜드이자 디자인과 감성 하나만으로도 남녀노소를 사로잡는 브랜드 베스파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베스파는 최초의 스쿠터를 생산했다고 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본래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부품을 만들던 피아지오에서 전쟁 후 방산산업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자 힘들어져 가는 경영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기술을 응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베스파입니다. 그래서 베스파는 앞뒤 모두 항공기 바퀴의 구조와 동일한 모노 스윙암 형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베스파라는 이름의 뜻은 말벌인데요.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당시 이행정기관의 배기음이 마치 말벌 같다고 해서 붙여졌는데, 이행정기관의 배기음은 우리나라에서 한때 흔하게 보이면 텍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전쟁 이후 이탈리아는 패전국이었고 경제사정은 갈수록 열악해져 갔는데, 이로 인하여 값싼 이동수단이 필요하였고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에서도 쉽게 기동이 가능했던 이탈리아에서 베스파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며 국민 스쿠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영국에서도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유행을 끌었는데, 영국 하면 떠오르게 되는 버버리를 걸치고 베스파의 당시 반항의 상징이었던 여러 라이트를 장착하는 등의 튜닝 문화가 큰 유행이었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드리 헵번이 주연으로 나온 로마의 휴일에서의 베스파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는데 큰 몫을 했죠. 베스파에서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수동기어가 아닌 자동변속기 개발에 초점을 둔 이유는 수동변속으로 인하여 바짓단과 구두가 쉽게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었고, 베스파는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제조하던 기술을 응용해 엔진과 바퀴를 거의 일체화시키고 껍데기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스쿠터의 무단변속기와는 달랐는데요. 당시에는 CVT 방식의 무단변속 시스템이 없었기에 어쨌건 기어 변속이 필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수동변속기와는 동일하게 왼쪽 레버는 클러치였지만 발로 조작하는 것이 아닌 손목으로 기어를 조작하였고, 뒷브레이크는 오른쪽 발 부분에 페달 형식의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베스파는 여타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스쿠터라는 장르 자체가 출력을 크게 높일 필요나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에 이 행정 방식의 엔진 구조를 거의 반세기 가까이 생산하며 유지해오다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 탓에 사행정기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행정기관의 베스파가 단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높은 완성도와 손쉬운 정비성으로 유럽에서는 스쿠터 하면 곧 베스파라는 공식이 생길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고, 현 시대의 스쿠터들은 플라스틱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당시 베스파는 거의 대부분 금속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구성도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스쿠터들에 비해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더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워낙 오랜 기간 스쿠터의 대명사였던 데다가 스쿠터는 곧 베스파라는 공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베스파를 구매했다고 하죠. 반면 국내에서의 실정은 좀 다릅니다. 국내에서 베스파를 수리하고자 할 경우 베스파를 다뤄보지 않았던 정비사라면 차대 전체가 모노로크 방식의 베스파를 보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칫 잘못 수리했다가는 찌그러지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며, 정비성도 상당히 낮아 베스파를 정비할 때는 일반 스쿠터보다 높은 공임을 받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베스파는 엔진 자체의 설계가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아 상당히 완성도와 내구도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베스파에 잔고장이 많다는 악명이 붙게 된 이유는 바로 전자장비입니다. 현 시대에 들어서며 각종 센서나 라이트류 등에서 잦은 배선 문제나 잔고장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고, 이는 곧 잦은 시동 불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전기 배선 관련 문제의 경우 한 번에 딱 찾아지는 경우가 드물고 장시간 체크를 해가며 정비를 해야 하는 탓에 적지 않은 기간 센터에 입고하여야 했고, 이는 곧 부담스러운 공임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또한 베스파의 아이덴티티인 모노코크의 철제 바디는 예쁘다라는 장점 외에는 모든 것이 단점으로 다가오는 형태입니다. 일반 스쿠터의 경우 플라스틱 카우리 기스가 나거나 심지어 크랙이 가더라도 비교적 싼 값에 재생이나 교체가 가능하지만 베스파의 경우 자동차 판금 견적과 맞먹는 견적은 기본, 혹여나 크랙이 발생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견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관을 감추기 위해 드레스업이라 포장한 스티커 부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죠. 나는 기스나 돌빵 같은 외관은 신경 쓰지 않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칠 벗겨짐은 관리를 하시면서 타셔야 하는데, 칠이 벗겨진 곳을 방치하였다가 녹이 나고 부식이 진행되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견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철제 바디는 무거운 무게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연비 저하, 출력 저하, 브레이크 성능 감소 등의 성능 저하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많은 단점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커버할 수 있으니 바로 예쁘다입니다. 베스파는 현재까지도 클래식 스쿠터로는 대체제가 없을 만큼의 레트로한 감성과 특유의 디자인과 컬러감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이러한 레트로 스쿠터 감성을 겨냥한 많은 바이크들이 출시되고 수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리지널의 명성에 다가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토바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성능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베스파. 사실 가성비로만 놓고 보자면 일제나 기타 스쿠터를 사는 것이 맞지만 감성 하나도 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베스파라는 브랜드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